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7일 마감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준비는 한 3, 4시간 전부터 계속 생각을 이리저리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코스닥이 많이 급등을 했죠. 어제도 급등을 했지만,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회복력, 반발력이라고 그럴까요?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는 이 반발력. 저는 이제 회복력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회복력이 강한 놈을 잡아라. 강한 주식. 그러면은 아마 더 수익이 좋을 거다. 그래서 이 회복력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긴 구간에서 거의 다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다시 반등이 들어오면 어떤 한 종목이 빨간불, 파란불 들어오다가 쭉 올라가는 주식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또 파란불, 빨간불 나오다가 쭉 올라가는 주식. 그래서 이렇게 회복력이 강한 주식들, 이런 주식들을 꼭 찾으시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예상대로 회복력이 강한 주식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 기사 한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수요일 날,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나왔어요. 목요일 4시 38분.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 거의 이제 시간에도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나왔는데, 이 기사에 의해서 오늘 로봇주가, 이제 어차피 로봇주도 이제 이번 상승의 정점을 달려가는 거예요. 거의 정점에 왔어요. 왜 그동안 로봇주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확인 사살을 해주는 거예요. 모르다가 확인 사살을 모르다 해주는 거죠. 기사로다가. 기사로다가 이제 확인 사살을 해주면서, 이래서 로봇주가 이제 계속 그냥 올렸다 뺐다 하면서 올라갔다. 이거에 대한 확인 사살, 결과를 딱 이제 지정해 준 거죠. 기사 하나가.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유로메카, 레인보우 로보스타, 대기업들 있지만 로봇 회사. 그래서 그때 그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을 때 이미 다른 경쟁 업체, LG나 현대차나 또 여러 회사들도 로봇 회사와 이 뭔가 짝꿍, 그러니까 뭔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지분 투자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짝을 맺을 거다. 짝을 맺을 거다라는 예상이 제가 그때도 방송을 한번 했죠. 그래서 그 짝을 맺을 거다 해서 제가 주식 그래도 그나마 계속 가끔씩 얘기했던 SBB 테크하고 뭐죠 또 럭키가 아니죠. 유로메카 그죠? 유로메카를 제가 한 저번 주까지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또 빠져갖고 얘기를 안 했죠. 유로메카 역시도 짝짓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짝짓기 하는데 삼성이 내가 이제 돈도 많다. 그래서 합종 연행 이제 같이 한번 짝짓기 하자. 그래서 로봇을 제2 먹거리로 찍은 그래서 로봇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의 주식을 또 추가로 샀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또 이만큼 91만 3,936주에서 6주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10.92%에서 14.99%, 15% 정도로 상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티스, 이 협동 로봇 이쪽으로 휠이 꽂혔죠. 휠이 꽂혔습니다. 이제 최대 주주, 저기까지 한다면 이제 최대 주주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 심성장 동력 로봇 사업에서 시니어 보조 로봇 EX1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보조 로봇, 어르신들, 이게 보조차 같은 거 이렇게 좀 달리는 거 타죠? 그것처럼 이제는 보조 로봇을 타고 다니는 거죠. 로봇을 타고 걸어 다니든가, 그렇게 보행을 도와주는 그러한 로봇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보이스턴 다이나믹스를 옛날에 인수했죠. 얘네도 역시 이제 직립보행 로봇이에요. 직립보행, 4종 직립보행 로봇. 근데 이제 현대차가 또 탐내는 게 뭐겠어요? SBB테크. SBB테크의 기술이 일본을 능가하죠. 예, 감속기가, 뭐 소형 감속기부터 뭐 그런 게. 그래서 역시 SBB테크는 기술력으로 누군가 집어갈 거다. 그랬죠? 예, 그런 그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예, 그때 계속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SBB테크가 좋은 회사다. 그래서 지금 결국 좋은 애들만 짝짓기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또 SBB테크, 한국 기업 중에. 그 다음에 유로메카는 지금 경쟁이 붙었죠. 하나하고 포스코 ICT가 둘이서 싸우고 있어. 인수전. 유로메카도 제가 그래서 찍어준 거죠. 그때.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돌았을 때는 안 가고, 한 일주일 후, 거의 열흘 후에, 그때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밀까 하다가 주가가 빠지길래 밀기가 뭐해서, 한 일주일 정도 얘기하다가, 뭐, 뛰어 한번 얘기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결국 이러한 게 있었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는 뭐죠? 로버스타를 인수했죠. 로버스타.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수직 다관절 로봇. 그러니까 이제 주로 관절, 걸어 다니고, 뭐, 보행을 보조해주고, 뭐, 이런 물건을 날르고, 뭔가 현실적으로 더 쓰일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음식점에 가면 서빙 로봇이 대중화되듯이, 그런 바퀴로 달리는 것보단, 이렇게 보행 로봇이 더 현실감이 있죠. 그래서 이 기사 하나로 오늘 로봇주들이 다 날아갔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주 중에서 여기서 나왔던 주식들 위주로 조금 그 특이한 거, 그리고 또 대기업이 인수 가능성이 떠돌고 있는 회사, 예, 그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이 인수한 협동 로봇 네임버 로보틱스를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이날 제가 방송을 했죠, 이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갈 거다 했어요. 그래서 상한가 가고 오늘은 이제 빠졌죠. 근데 이런 차트가 나올 경우에는 이 안에서도 파동이 이런 식으로 또 눌렀다 또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 끝난 차트는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진 않았다. 그래서 로봇 테마가 다음 주까지는 이어지겠다. 근데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끝물. 어쨌든 요 파장을 어디까지 올릴지 이제 세력 마음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서도 이제 이런 파동이 하나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단타 치실 분들은 한번 이 5일선 근처, 이게 올라오는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네, SBB테크는 현대차예요, 현대차. 이제 현대차인데, SBB테크는 뭐, 그때도 기사를 읽어드렸죠. 일본의 그 감속기 로봇 부품, 그거가 일본이 꽉 잡고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그러한 거를 이제 생산한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잠깐 깨졌는데, 시간엔 다시 상한가에 갔어요. 얘도 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갭이 있으니까, 이 갭을 분명히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좀 이렇게 이 갭을 한번 뭐 살짝 뛰었다가 이렇게 메꿨다가 찍고 다시 장중에 찍고선 다시 백을 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날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도 이렇게 이 파동에서 다시 이 파동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파동이 또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좀 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서 요만큼씩 가고 다 끝내기에는 좀 애매해요, 차트들이. 그래서 상승이 더 남았다. SBB테크. 그리고 매수자리도 보인다. 매수자리. 여기 올라오는 요런 데가 아니라, 요런 데 어디서 아마 매수자리가 나올 거예요. 여기 5일선이 올라올 테니까 여기 어디서 눌러주면은 매수하면 된다. SBB테크였습니다. 현대차와 아마 현대차가 인수할 확률이 높겠죠. 금액도 얼마 많지 않은데. 그죠? 예, 기술도 괜찮고 수출도 많이 해먹을 테니까요. 네, SBB테크와 이 유로메카는 제가 자주 얘기를 했죠. 특히 유로메카는 저저번 주까지 엄청 자주 얘기했는데 갈 자리에서 안 갔어요.
네, 여기 어디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예, 눌러갖고 얘기를 안 했는데 결국 누르고선 갭을 띄우면서 상승했습니다. 이 갭이 다 형성이 됐어요. 갭이. 그래서 갭을 또 메울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로봇주들도 이런 상승 파동을 한번 왔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동을 또 그리면서 눌렀다가 또 이렇게 가고 뭐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요번엔 기울기가 조금은 이런 기울기보단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파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도지 만들고선 딱 요날 딱 거의 뭐 상한가까지는 아닌데 많이 올렸고 다시 상한가 갔죠. 그렇습니다. 아깝네요. 유로메카 계속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데 또 얘기하기가 뭐하더라고요. 역시 좋은 회사들은 이렇게 얘는 한화와 포스코 ICT가 지금 인수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더 갈 거예요. 더 가는데 조정도 예정돼 있어요. 이따가 갈 거예요. 조정을 뭐 이렇게 조정 기회에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네, 로버스타는 애초에 LG전자가 인수했죠. LG전자가.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분위기로 또 갔죠요. 갔는데 얘는 가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았죠. 이미 많이 반영됐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얘 역시도 이게 부각이 되면서 다시 이 라인을 갈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를 상승해 주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 이렇게 쫓아갈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다가 그냥 꼬꾸라져 버리면 다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아마 1등주들이 이렇게 낮아줘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요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ESBB테크, 유로메카 이런 주식들이 선두를 떼어주면 나머지 주식들이 계속 쫓아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보죠. 네, SP 시스템스 요거는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대기업이 인수할 확률이 높은 회사에 들어갔다 해서 상한가가 갔어요. 얘도 분명히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하게, 얘가 계속 상한가를 못 가고 있었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요거 얘기했죠, 로키까지. 그런데 정확하게 하루 있다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예, SP 시스템스를 저번 주에 얘기했죠. 혹시 3분이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3분들이 있다면, 뭐, 유로메카든, 뭐, SBB 테크든, SP 시스템스도, 뭐, 커피값을 한번 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3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SP 시스템도 대기업이 인수할 거다 할 때까지 갈 것 같아요, 이제. 얘는 되려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기사가 나오면 기사 전후로 다 잘 보고 팔아야 돼. 그렇죠? 이제 또 올릴 거야, 이거는. 이건 좀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아직 많이 안 갔기 때문에 많이 올릴 거예요. SP 시스템스 좀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기사 나오면 그때 패대기를 치던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SP 시스템스였습니다. 누군가 벌써 찝쩍거리고 있겠죠. 그죠? 네, 아스타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아스타 역시도 대기업 어디서 이제 찝쩍거린대요. 그 대기업이 어딘지 모르죠. 그죠? 뭐 하나가 될지 롯데가 될지 모르죠. 어쨌든 대기업이 찝쩍거리는 게 지금 SP 시스템스와 아스타예요. 아스타도 좋은 회사인가 봐요. 저도 좀 요거는 제가 로봇 회사였는데 그 잘 모르고 있던 회사거든요. 근데 아스타도 대기업이 찝쩍거려서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차트를 볼까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많이 가겠는데 거의 단봉으로 누가 계속 관리만 했죠. 아마 적어도 한 두 번은 더 갈 것 같아요. 두 번.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가다가 분명히 그 어디 회사가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갈 겁니다. 얘도 적어도 가면은 지금 현 상승에 그다음 2배 정도는 이상은 상승을 해야죠. 로봇주들이 그 누구한테 인수되면은 최소한 바닥에서 2배 이상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아스타도 2배, 뭐 회사에 따라서는 3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SB 시스템, 특히 아스타 같은 경우가 안 갔잖아요, 지금. 거의 관계 없잖아. 이런 주식들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배팅을 해볼 만도 하죠. 예, 아스타였습니다. 네, 큐렉소도 오늘 좀 상승을 했죠. 큐렉소는 이제 의료 로봇, 의료 AI, 의료 로봇이라고 할 수도 있고 AI라도 할 수도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의료용 로봇이죠, 로봇. 네, 그렇습니다. 얘도 연속으로 이틀 상승을 꾸준히 했네요. 그죠? 발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산을 그리고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죠? 산을 그리고. 그렇습니다. 큐렉소도, 오늘 한번, 이건 한 주번까지 가볼까요? 오늘 뭘 맞고 떨어졌나? 아, 그런 건 없고요. 월봉을 보면 좀 알겠죠. 월봉도 최고가를 뚫었네요. 최고가를 뚫었어요. 뭐, 근데 이제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릴 수도 있어요. 최고가를 뚫고 그만 밀려야죠. 그렇습니다. 좀 애매한 구간에 왔네요. 큐렉소는. 네, 그래서 어쩌면 계속 밀리기 시작한다면 상승이 끝난 걸 수도 있겠어요. 큐렉소입니다. 네, 딥노이드, 예, 의료 AI, 그러면서 의료 로봇, 의료 AI라고 할 수 있죠. 네, 딥노이드도 오늘 바닥에서 여기서 한번 돌렸네요. 그죠? 근데 뭐 이 주식이 뭐 다시 추세를 살려서 가기에는 조금 쉽진 않네요. 쉽진 않아요. 그래도 이 상승을 다시 해서 여기를 뛰어넘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힘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딥노이드 어쨌든 오늘 상승을 했는데 연상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버겁기도 해보여요. 네, 그 다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오피스 AI로다가 다시 회복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시켰죠. 그 프로그램 하나로. 그랬다가 여기서 다시 상승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월요일날 봐보죠. 재상승을 못하면 수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애매한 차트네요. 재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차트상은 마무리가 이쁘거든요. 어쨌든 폴라리스 오피스 재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에는 재반등 확률이 좀 높네요. 재반등할 확률이 좀 높아요. 확률이 좀 높아요. 재반등. 네,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네, 아이큐어 역시도 오늘 급등을 했죠. 아이큐어 역시도. 패치 관련돼서 그런 재료가 있죠. 기사가 나온 건 없네요. 특별히.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재반등을 했습니다. 얘는 다시 갈 수 있겠네요. 그죠? 얘는 다시 갈 수 있는 위치예요. 이렇게 다시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한 상승이 의미가 있네요. IQ 다시 재상승할 수 있죠. 얘도 재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바로 앞산이 되죠. 앞산과 그 다음에 골을 하나 파고 쭉쭉쭉 간다는데 골은 안 팠어요. 골은 안 파고 그냥 앞산만 만들고 쭉쭉쭉 갈 수도 있다. IQ였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IQ어처럼 앞산을 파고 상승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앱클론 같은 경우도 앞산을 파고 오늘 다시 상승 기미가 있죠. 그죠? 이런 주식들이 무서운 거죠. 이런 주식들이. 이게 나중에 계속 상승을 한다면 이게 앞산이 되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앱클론은 뭐가 있죠? 저기 4월 14일 기사가 나왔을 텐데 안 나왔네 여기는 또 4월 14일 아마케가 있죠. 미국 아마케에 가서 이 이중항체 카트 T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뭐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렇다면 얘는 4월 14일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죠. 빠졌다 올렸다 하면서. 그죠?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게 나오면 그때 슈팅 나오면 확 던져야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4월 14일까지 올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차트가 앞산을 만든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 언제까지? 14일 전후. 그렇죠? 에클론 앞산을 만든 주식이었어요. 그냥 또 앞산을 만든 주식을 계속 보죠. IQ 나온 김에. 네, 고바이오랩도 역시 제가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방송 수요일 날 얘기를 했죠. 쭉 이렇게 가다가 앞산을 만들고 다시 상승하면 물론 여기서 이제 골도 팔 수 있는데 골을 안 파는 경우도 있죠. 급하면 그냥 이렇게 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산을 파고 갑자기 이게 급하게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거는 그냥 나중에 보면 이건 산이다. 앞산. 그렇죠?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IQ어, 에클러, 고바이오랩이 비슷해요.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죠. 약간 아직까지는 좀 수렴한다라고 수렴을 좀 벗어났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빠졌다 다시 올렸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요거는 앞산이 된다. 예, 고바이오랩이었습니다. 네, 폴라리스 우노 역시도 똑같죠. 앞산을 만들었죠, 지금 앞산. 쭉 행보하다가 앞산을 만들고 나는 쭉쭉쭉쭉 간다. 뭐 골은 안 파요. 요즘에 이게 지수가 좋아서 골은 안 파네. 앞산만 파고 가요. 앞산만. 그래서 이제 뭐 요거를 벗어나려고 하죠. 지금 요 수렴 구간을. 그러면 요런 데서 거의 V자형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안에서야 뭐 또 파동이 일어나겠지만 하여튼 이 폴라리스 우노까지 제가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저는 폴라리스 우노를 오늘 좀 들어갔어요. 앞산이 나올 것 같다. 앞산 다음에 뭐다? 큰 산이 나온다. 큰 산. 쭉쭉쭉쭉 큰 산. 그게 지금 IQ어, 에클러, 고바이올의 폴라리스 우노가 비슷한 패턴이에요. 어디다 적어두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보면서 앞산이 되고 그 다음에 뒷산이 쭉쭉쭉쭉 가래가 나오면 매수를 하라고. 그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좀 그런 좀 체크 좀 해놔요. 예. 주식은 그렇게 관찰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시간을 팔아야지.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디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부 좀 하세요. 자, 네온테크가 오늘 5%가 좀 못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네온테크와 제이시언 시스템 또 뭐가 있겠지만 이 드론 관련주들이 시간에서도 오늘 많이 상승했어. 상한가 갈 뻔했는데 빠졌는데 이 드론도 한번 올릴 때가 됐다고 봐. 네온테크는 로봇 관련주면서 드론도 관련돼 있어. 그래서 네온테크와 제이시언 시스템을 다음 주에 잘 봐라. 시간에도 상승을 했어요. 자, 봅시다. 그죠? 많이 빼놨죠. 얘는 뭐예요? 얘가 전형적인 이렇게 물론 여기서 수렴이라고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비슷하게 수렴 비슷하게 계속 해왔는데 산과 뭐 조그만 산은 치고 산과 고를 파고 나는 쭉쭉쭉 간다. 큰 산으로 간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골이 되기만을 바라야지. 산과 고를 파면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게 조정이 심하다. 심했던 거야, 이건. 그냥 산만 파고 가는 것보다 조정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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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갈 수도 있다. 네온테크, 그렇죠? 별표를 몇 개 해드릴게요. 좀 심상치 않아. 그렇습니다. 자, 제이시언 시스템도 오늘 5% 비슷하게 상승시켰죠? 시간에서도 이제 그 네온테크가 6%인가? 그리고 제이시언이 4%인가 상승했어요. 덮치니 어치니해요. 돋기니 객기니죠. 자, 여기 도지 만들었죠? 요거 도지 보이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차 상승한 다음에 쭉 뺐죠. 그냥 도지 만들면서 이제는 나는 상방으로 갈게. 뭐 그런 의미를 준 것 같아요. 제이시언 시스템도 잘 보자. 잘 보자. 다음 주 이제 올릴만한 테마들이 이제 로봇 테마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물이에요. 끝나가는 물이에요. 이제 기사로서 너희가 이래서 올라온 거야 라고 지정을 딱 해줬죠? 그럼 거의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다음 주 뭐 언제쯤 확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조심해야 돼요. 로봇주들.
자, 앞타머 사이언스도 뭐예요? 얘는 기사가 나왔죠? 예, 기사가 에클런도 나왔었는데, 여기는 안 나왔네. 얘도 이거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AACR. 뭐야, 이게? 미국 암학회. 내년 다음 달 14일부터 하는 거죠. 올란도에서 14일부터 19일까지 하는 데 가서 뭐 연구 결과를 발표한대잖아요. 그래서 뭐 기술 이전 같은 거 한대. 그래서 꼭 할 수도 있겠지,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표적 앞타머 약물 전달 체계 T세포 제거 및 억제 요거를 한대요. 그래서 얘도 계속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탄력을 언제까지? 14일까지. 4월 14일까지 계속 올랐다 뺐다 하면서 가겠죠? 그럴 확률이 높아요. 에클론도 그렇고요. 차트를 보죠. 네,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그렇게 뭐 많이 뺐다가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약간 수렴하는 분위기로 지금 돌아왔어요. 이렇게도 수렴을 해요, 요즘에. 참 잘게 자잘하게. 그리고 이제 5일선 이제 이 주선을 요 5주선 위로 올렸죠. 예, 그렇죠. 다음 주라도 이렇게 한번 뚫어줄 수 있어요. 그 아타모 사이언스도 에클론과 똑같이 아마케에서 뭔가 발표를 한다. 네, 우리 MDTG님이 해성 TPC를 보여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로봇주들보다 신규주들이 잘 가죠. 예, 기존에 있던 로봇주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술력이 없는 한은 좀 기술력에서 밀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계, 저번에 한번 올려먹었기 때문에 한계가 노출된 것도 있죠. 그래서 TPC나 이런 해성 TPC 같은 거, 또 TPC 같은 경우가 좀 늦게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기존에 한번 해먹기도 하고 한계가 어느 정도 이제 저번에 사이즈가 나온 거죠. 저번에 한번 올렸을 때. 1년 전에 한번 또 로봇주 많이 갔었죠? 네, 그때 이제 사이즈가 나온 거죠. 뭐 해성 TPC도 나쁘진 않아요, 차트상. 예, 보시면 이제 요거를 좀 뚫었다 오늘 밀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상승을 할 때가 나왔어요. 예, 그렇죠. 주봉도 괜찮죠. 근데 이제 월봉을 봤을 때는 월봉상 보니까 한 여기 어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요 선인가? 요새 요 고가쯤 오면 한번 조정이 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뚫었다가 뭐 다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 원, 11,000원인가? 만 원 정도? 만 원쯤 넘으면은 조정이 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해성 TPC는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하죠. 네, TPC 같은 경우도 제가 요거를 많이 믿었었는데요. 뭐 그냥 야금야금 가는 거죠. 얘도 역시 최고가를 뚫고 조금 밀렸죠. 그죠? 그게 나쁘지 않아요. 최고가를 오늘 뚫어줬어요. 요거를. 뚫었다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주봉인데, 주봉도 5일선을 회복을 했죠. 그죠? 5일선을 회복해서 이렇게 걸쳐놨죠. 다음, 주봉도 이렇게 이제는 뭐 거침이 없죠. 어디까지 갈지. 다음 주에 많이 가겠네.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여기까지 가던가. 하여튼 뭐 다음 주에 어디까지든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슈팅이 길게 나올 수 있어요. TPC를 보유를 오늘까지 했어야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거래량도 생각보다 좀 일봉 보면은 최근에 조금 늘었어요. 계속. 그죠? 거래량이 요 이후에 계속 늘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계속 늘었죠? 예. TPC였습니다. 다음 주에 탈출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예, 한번 그렇게 예상을 조용히 해봐요. TPC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 제니시스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아쉽네요. 이게 원래 삼성에서 저 인수 1순위였거든요. 근데 삼성에서 인수를 안 해주나 봐요. 근데 뭔가 좀 의미는 있는 차트들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의해서. 쭉 돌리다가 이제 여기 선을 딱 뛰어넘었죠. 그죠? 예. 모르죠. 유로메카? 유로메카도 요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야. 그래서 뭐 얘도 한번 잘 보기는 하죠. 어쨌든 삼성에서 계속 인수를 한다고 얘기를 한 1년 전에 많이 떠들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되려 더 진짜 인수를 하기 시작하면서는 또 링크제니스가 조용하네요. 그 MPU 관련돼서
뭐야,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 AI 반도체, 그런 것 때문에 인수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용하네요, 조용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보로노이도 안녕하세요? 신가 저 회원분님께서 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 그러는데, 아니, 빠질 때 얘기해서 뭐예요? 그죠? 예, 여기서 이 구간을 가고 있었는데, 그죠? 예, 오늘 조금 오일선을 회복했어요. 예, 그 이제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예, 근데 되게 지금 사실은 옛날보다 지저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면서 좀 볼까요? 그렇죠. 조정이 심했죠. 요번 주에 끝났어야 될 조정이 또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제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원래 여기서 끝났다고 봤는데. 다음 주에 가면은 조금 그래도 길게 요거를 떠넘을 수 있겠죠. 다음 주에 가면은 잘하면 4만 원, 4만 원, 3만 9천 원,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기대를 품으십시오. 예, 그리고 올라갈 때 얘기해야지 뭐 이렇게 떨어질 때 얘기하면 그건 뭐 합니까? 그죠? 답답해도 본인이 찾아봐야지 그러면. 그렇죠? 예, 버러너였습니다. 예, 엔지컴 생명과학은 기사가 떠서 한번 봤습니다. 오늘 여기 기사가 여긴 안 나왔는데 대지주가 좀 더 샀어요, 물량을 이 가격대에. 많이는 안 샀는데 그래도 지분을 늘렸죠. 어쨌든 엔지컴 생명과학은 대지주 지분이 뭐 한 12, 3%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어쨌든 매수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측면 때문에 다시 여기서 바닥을 좀 돌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얘네도 여기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준비는 다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모르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어쨌든 현금도 많고 그래서 기대는 해보는데 대지주 지분율이 좀 적죠. 그게 좀 문제죠. 그러면 개인들 손에 이 주식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매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사지 너무 3만 몇천 주가 밖에 안 샀어요. 3만 몇천 주. 좀밖에 안 산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엔지컴 생명과학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미지스도 한번 보죠. 이미지스. 예, 이미지스도 많이 뺐죠. 많이 뺐는데 여기서 이만큼 돌려준 게 그나마 다행이죠. 더 빼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보죠. 얘네도 좀 계약 공시나 이런 게 좀 큰 게 뜰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뜨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차트는 좀 되게 안 좋네요. 차트는. 그나마 요거 지지해 준 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예, 이미지스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번처럼 현대피처는 오늘 좀 빠졌죠. 다 올라갔는데 얘만 빠졌어요. 수상하죠? 예, 최고가 뚫은 다음부터 빠진 거죠. 그죠? 예. 대략 이렇게 빠진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뭐 도지 나오고, 여기서 뭐 이렇게 도지 하나 이렇게 살짝 조그맣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붕 뜰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 날 데려서 잘 보십시오. 이렇게 빠진 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 먹으면 되죠. 그죠? 예, 현대퓨처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차트가. 예, 그래서 한번 쏠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현대퓨처넷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 회복력, 예, 반발력, 회복력이 좋은 주식들로 빨리 매매를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으리라 생각되고 수익이 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셔서 그래도 커피 한 잔 사주고 싶다 하는 분만 조용히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면 돼요. 어차피 뭐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거의 없는 날이 많아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일요일 날 잘 쉬시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밝을 수 있겠죠. 지금 주위 환경은 금융 위기가 올 것 같은 분위기를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시스템적으로 그 정도를 못 견딜 지구가 아니에요. 세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더 큰 대어들이 만약에 터진다면 지금 터져야 될 때가 좀 몇 군데 있죠, 사실은. 도이치뱅크부터 뭐 스위스의 CS, 또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겠지만 중국도 터질 수가 있고 일본도 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데가 하나 터진다면
위기는 더 빨리 정리될 수 있겠죠. 먹을거리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포획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습니다.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는 그런 거를 뛰어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이 말하는 그런 위기나 공포, 사람들이 돈이 없고 빚이 많고 침체, 경기 침체, 재고율 증가부터 모든 거가 다 느껴지죠. 그 연체율도 증가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주식 시장은 그거보다는 그거를 벌써 반영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게 온다. 근데 그건 나중이에요, 나중. 벌써 그 미리 올 거를, 겨울에 올 거를 지금 갖다가 대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패닉이 와서 주식을 얼마 못 먹어요. 그래서 좀 담대하게 하시라. 담대하게. 그 대신 너무 그지 같은 종목을 사놓으면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나마 시세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식들, 많이 안 빠진 주식들을 해야지만 그나마 멘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주식이 개떡 주식이면 못 믿을 때는 뭐랄까, 아, 이 멘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막, 진짜, 내동매매도 하고 그렇게 되죠. 꼭 명심하십시오.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을 지킬 수 있는 주식인지, 그러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